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가 있는데 삼각형 APQ라는 점을 찍어놨죠. 이게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도록 이렇게 찍어놨어요. 정사각형 내부에 정삼각형이 나오도록. 그때 선분 BP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우리가 배웠던 무슨 단어가 연결되는지가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죠. 선분 BP의 길이 여기를 구하는 문제니까 일단 여기를 x라고 넣어봅시다. 그럼 이 길이는 1-x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x로 잡아놓은 거니까 똑같이 정삼각형이면 이게 합동이라는 상태죠. 이 삼각형 합동, 얘랑 합동인 거예요. 그럼 저기도 x면 여기도 x가 되겠죠. 이쪽도 1-x가 될 테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게 직각이등변 아닌가요, 이게? 이변 길이 같은데 이게 직각이니까 직각이등변. 그럼 45, 90이니까 비례가 1대 루트 2가 될 겁니다. 이 변의 루트 2배가 빗변 길이가 되죠. 루트 2, 1-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루트 2, 1-x면 당연히 여기도 루트 2, 1-x가 되겠죠. 근데 이 길이가 지금 1인 상태고 여기가 지금 x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적용되냐면 피타고라스가 적용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선분의 길이는 루트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피타고라스 적용하면. 근데 이변의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식은 루트 x제곱 플러스 1과 루트 2 가로 1-x가 서로 같더라. 양변을 제곱해야 되니까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를 제곱하면 2가 남고 여기를 제곱하면 1-x의 전체 제곱 이런 꼴이 되겠네요. 됐죠? 그럼 이 2차 방식을 푸시는 겁니다. 뭐 별거 없어요. 일로 넘겨서 계산해보면 x제곱 남고 여기서 1차항이 -4x가 나오겠죠. 다음 상수항은 이쪽 플러스 2인데 이쪽 플러스 1이니까 빼면 플러스 1이 남아서 이렇게 남아요. 그럼 x값에 이제 근해공식,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공식을 집어넣으면 이제 짝수의 근해공식이죠. a분의 1 생략, 반의 부호 반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3 이렇게 돼요. 그럼 따라서 변길이 두 개 나오죠.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x, 루트 3. 그다음 나머지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3. 근데 여기는 이 x라는 게 변의 길이가 0보다는 커야 되겠지만 한 변 길이 1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 정도의 범위를 가져야 되니까 이 중에서 얘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이건 숫자가 커집니다. 2보다 커지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겠죠. 네, 이렇게 해서 498번의 문제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다음 0보다 A가 크고 B가 크고 C가 크고 A, B, C는 다 양수라는 얘기인데 이제 크기가 A, B, C 순으로 커진다는 뜻이죠. 자, 두 개의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두 방정식의 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그러시오. 이제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B가 A 플러스 C이면 이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 자, 이거는 포인트를 잘 짚어야 됩니다. 포인트를 잘 짚어야 돼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딱 보니까 허근, 실근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너무 포인트를 근과 계수의 관계만 그냥 무조건 끌어다 맞추는데 이제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방정식의 근이 특정 숫자인 마이너스 1보다 작은지 큰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 이게 맞냐 틀리냐 물어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을 직접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근을 구하시오라는 뜻입니다. 근을 직접 구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지 큰지를 비교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근을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머릿속에는 인수분해를 하든지 아니면 근의 공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든지. 2차 방식 근거하는 방법 이거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봤어요. 이제 2차 방식 풀어야 되니까. 뭐 인수분해 되든 안 되든 근의 공식 넣든 안 넣든 근데 이 식을 봐야 되는데 이 식 앞에 A가 붙었네. 전제가. B 대신에 A 플러스 C를 강제로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억에다 대입합니다. A 제곱, A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C X 플러스 C는 0. 자, 이제 뭐 하라고요?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 집어넣어야 돼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AX, 여기 X, 여기 C, 여기 1, 둘 다 플러스. 이렇게 하면 CX, 이렇게 하면 AX, 둘 더하면 A 플러스 CX 딱 떨어지죠. 그럼 인수분해 됐어요. AX 플러스 C 곱하기 X 플러스 1, 0. 따라서 X 값은
마이너스 a분의 c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남아있는 여기 있는 이 반드시 근 중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실근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 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보다 작은지를 물어봐야 되니까 얘는 작진 않아요. 그럼 결론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근데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기호는 답이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지 않으면 그땐 기호는 틀린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c를 봐야 되는데 이제 보니까 잘 모르겠으면 이런 거는 너무 수학적 식으로 풀려고 하지 마. 대단하게 수학기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적당한 숫자 한번 집어넣어봐. 2, 3, 4 뭐 괜찮잖아, 이런 거. 괜찮잖아, 이런 거.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어봐요. 예를 들어보는 거죠. 마이너스 a분의 2분의 4. 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왜 확실하지? 그치? 그래서 기호가 맞는 답이에요. 아, 기호가 맞더라. 됐죠? 니은 합시다. 니은. 얘가 허근을 갖는답니다. 허근, 이거는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근을 판별하라는 뜻이니까 판별식을 쓰시면 되겠죠. 근데 x 앞에 있는 게 입이 짝수니까 4분의 d를 씁니다. 그럼 짝수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괜찮죠?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전제조건이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면 얘는 허근을 갖는다. 그럼 얘도 판별식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에 판별식. 얘는 그냥 d를 써야죠. 짝수 아니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는 윗거를 사용하라는 뜻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윗거를 사용해서 밑에 걸 사용하라, 밑에 걸 이해하라고 했으니까 위에는 걸 일단 써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3ac가 더 붙어야 되겠죠. 그래야 마이너스 4ac가 될 테니까. 이거 음수입니다. 위에 보면. 근데 얘도 음수입니다. 그렇죠? 결론 이 사이에 덧셈이 생략됐으니까 음수를 덧셈하라는 얘기죠. 그럼 음수가 맞네요. 네, 니은도 맞는 답이에요.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당연히 허근을 갖는 거니까요. 괜찮죠? 네. 이제 디귿을 갑시다. 디귿은 색깔을 좀 구분할게요. 여기다 쓸게요. 디귿. 두 2차 반응식의 공통인 실근은 같지 않는다. 아마 이 디귿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공통인 실근이 존재한다면 그 공통인 실근을 그냥 알파라고 합시다. 두 근이 두 개의 방정식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근을 그냥 알파라고 한다면 그 알파는 이 식과 이 식의 둘 다 대입이 가능할 겁니다. 공통근이니까. 그럼 알파를 대입해요. A알파의 제곱 플러스 B알파 플러스 C는 0이 되고, 얘는 A알파의 제곱 플러스 2B알파 플러스 C는 0이 돼요. 그런 다음에 아래식에서 위식을 이렇게 빼봅시다. 빼보면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지면서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B알파가 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조건이죠. 하나는 첫 번째, B가 0이 되든지, 두 번째, 알파가 0이 되든지. 이거 둘밖에 없습니다. 둘 곱해서 0 돼야 되니까. 근데 B는 0일 수가 없죠. 이거 모순이잖아. 왜 모순이에요? B는 0보다 크다고 분명히 문제 명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그럼 남은 건 얘인데? 알파가 0이 돼야 돼요. 근데 알파가 0이라고 하죠. 알파가 뭐예요? 공통근이야. 이 식과 이 식의 공통인 근 중에 그 공통근 x값 중에 0이 둘 다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근데 이 방정식의 x값 0을 근으로 가지려면 c값이 0이 돼야 돼요. x에 0, 0 집어넣으면 이 식이 참이 돼야 되니까. 근이라면. 얘도 x에 0, 0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없어지니까 c값이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공통근 알파가 0이 되는 순간 c값이 0이 돼야 되는데 문제 보면 c가 0이 아니라고 또 돼 있거든. 그럼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네. 둘 다 모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식을 만족하는 알파 값의 관계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은 처음부터 모순인 식이야. 이게 모순이라는 얘기는 두 식이 똑같은 공통근을 가지면, 두 식이 똑같은 공통근 알파를 가지면 분명히 이 식이 참이 돼야 되는데 이 식 두 개다. 이 식에서 만들어질 조건이 전부 다 모순이 된다는 뜻은 이 식은 거짓인 식이라는 뜻이니까 공통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 된다는 뜻이죠.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말이 돼요. 이 문제는. 문제 어렵습니다. 살짝. 네, 집중.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이 두 실근 알파 n, 베타 n 이라고 할 때 다 다음의 값을 구합니다.
느낌이 확 오지 않나요, 이거는? 이거 보면 사실 느낌이 와야 돼. 이게 느낌이 안 온다는 거는 눈이 없니? 장님이야? 이게 안 보여, 이게? 누가 봐도 짝은 저렇게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짝을 지면 안 되는 거고, 알파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2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알파 48 플러스 베타 48 이렇게 짝을 지라고 있는 문제잖아. 그럼 지금 모양을 보니까 두 분을 얘네들을 덧셈하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필요한 식은 저겁니다. 알파 n 플러스 베타 n. 이게 뭐죠? 저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에요. 저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n 베타 n이었으니까 더하라는 얘기는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복잡하지만 그냥 개념은 단순한 거야. 두 근의 합을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막 루트 나니까 막 순간 쫄아가지고 그러는데 쫄 게 뭐 있니? 그냥 하면 되지. 음수는 양수가 되고 여기서 뭐가 필요하죠? 유리화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에 뭘 곱해야 됩니까? 그러면 반대 보죠. n 마이너스 루트 n 가로 n 플러스 1을 위아래 곱하셔야 됩니다. n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 근데 이거는 잠깐만요. 이렇게 곱하는 것보다 반대로 곱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제곱. 이거는 얘들아 일단 이거 생략할게요. 요령껏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어차피 음수는 양수가 되고, 이거를 쓸 때 뒤쪽에 있는 게 앞쪽에 있는 숫자보다 지금 숫자가 크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당겨 쓰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쓰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은데? 괜찮지? 이게 앞뒤에, 이게 여기 있는 분모, 여기 얘네들이 순서 살짝 바꾸는 거야. 상관없죠. 그 여기 이제 유리화를 합니다. 여기다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여기도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렇게 곱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식이 압수의 제곱. 압수 제곱하면 뭐가 나오죠? n제곱 플러스 n이 나와요. 빼기 뒷수의 제곱 n제곱. 그렇게 지워지고 n이 남을 거 아니야. 여기 n 남아요. 됐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루트 n 하고 루트 n 곱하기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렇게 남네요. 약간 여기서 약간의 분배 정도, 루트 n 여기다 분배합니다. 이렇게 분배하면 루트 n 곱하기 n 플러스니까 n 제곱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루트 n 제곱 n 플러스 1. 그럼 이 n 제곱에서 n이 바깥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n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곱하기 루트 n이 돼서 n이 약분돼요. 이렇게 남은 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라는 아주 간단한 식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결과가 저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계산만 하시면 돼요. 이거 첫 번째식 계산하면 여기 있는 이제 지금 우리가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을 계산한 게 이건 거니까 저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여기 n에다 1을 집어넣는 뜻이니까 루트 2 플러스 1이 돼요.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고, 플러스 그 뒤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가겠죠? 근데 루트를 붙여놓으면 이렇게 돼요. 붙여놓는다면. 그래서 마지막에 48을 집어넣으면 루트 48에다 덧셈하면 루트 49 마이너스 루트 48. 지워지는 게 이렇게 지워진다. 앞, 뒤, 앞, 뒤, 앞, 뒤, 앞, 뒤 이렇게 지워지겠죠. 남은 거는 루트 49 마이너스 루트 1 7 마이너스 1 정답은 6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냥 근거계수관계 쓰시면서 유리화만 적당히 하시면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는 문제예요. 그냥 괜히 그냥 잔뜩 겁만 주는 문제니까 쫄지만 않으면. 501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다르답니다. 그럼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다음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할 때 실수 AB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식
여기까지 끊어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게 1번식이에요. 그 뒤에는 여기까지 끄는 게 2번식이에요. 1번식에서 알아낸 조건을 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2B를 알아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조건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며 부가 반대라면 부가 서로 다르대요. 그럼 하나가 양수면 하나는 음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봅시다. 베타 0 알파 라 하자. 네,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저렇게 두는 겁니다. 두 개 중 하나를 음수로 두고 하나를 양수로 두겠다는 얘기죠. 알파를 선생님이 순서대로 알파를 양수로 두고 베타를 음수로 뒀다는 뜻이에요. 근데 베타가 음수고 베타가 양수고 알파가 음수일 수 있지 않나요? 어차피 너 지금 알파 베타가 뭔지 모르잖아. 그냥 가정해도 좀 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모르는 값이라 둘 중에 하나 그냥 양수로 뒀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씩 봅시다. 근데 두 번째씩 풀기 전에 얘는 요거를 명심해야 돼. 선생님, 절대값 알파는요? 알파가 되죠. 절대값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베타 음수니까. 그럼 절대값 알파 베타는? 절대값 안에 있는 알파 베타 음수예요. 지금 양수 음수를 곱했으니까. 그럼 얘는 바깥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 알파 베타 나오죠. 이거를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두 근이 2번의 두 개 근은 하나가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인 거지. 그럼 얘는 밑에 있는 조건에 맞춰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한 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절대값 알파 베타인데 얘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나머지 한 근이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을 써봅시다. 그럼 두 근의 합, 얘랑 더하는 얘기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얘는 공식상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5A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두 근의 곱, 얘랑 곱하라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알파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쓰도록 할까요? 이렇게 두 근의 곱한가? 그럼 A분의 C 마이너스 10B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앞에 있는 식 1번에서 만들어진 이 식과 얘를 서로 연계하셔야 됩니다. 왼쪽에 보니까 알파 베타가 2B라고 되어 있네요. 알파 베타가 2B 색깔 구분해서 얘가 2B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2B 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10B. 그럼 이게 약분되잖아요? 마이너스 2B로.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나옵니다. 5랍니다. 네, 중요한 조건 하나 찾았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5라는 거. 그리고 얘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이 식에다가. 그럼 좌변 여기가 5가 되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5.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뭐였냐면 여기 2B였죠. 여기가 2B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2B. 우변은 5A 마이너스 2B. 어이구야? 이거 고맙게도 지워지죠? A 값이 나와요. A 값은 1입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그럼 A가 1이면 뭔가 알 수 있죠? 여기 있어요. 여기 알 수 있어요. 여기. A가 1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걸 알았죠. 자, 얘네 둘이가 필요합니다. 아닌가요? AB를 구하면 되는 거네요. 네. AB를 구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얘네들이 필요하네요. 얘네들이 연립해서 자리를 여기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5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 둘을 더하게 되면 2알파의 값은 4 알파 값은 2 알파 2 집어서 넘어가면 베타 값은 마이너스 4 근데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8 여기 있죠? 둘을 곱한 값 마이너스 8이 2B랑 같으니까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4 또 정답 A값 어디 있어? 네, A값 1 B값 마이너스 4 그래서 A값 1 B값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었어요. 네? 베타가 뭐라고요? 베타가 마이너스 4가 아니라고? 왜? 미친. 네. 베타가 여기서 알파 1을 집어서 넘어가면 베타가 마이너스 3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돼서. 베타가 마이너스 3? 그럼 여기 바뀌었네요, 그러면. 베타가 마이너스 3이고 알파가 2였으니까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b의 값이니까 b 값은 네, 마이너스 3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헷갈리게 돼서. 그래서 a 값이 1, 그 다음에 b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 값이 나타나겠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많은 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야, 이걸 우리가 많이 했었죠, 이거. 사실. 참 많이 했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문제 있잖아요. 알 것 같아. 라는 문제. 처음에 이 문제 기억해야 될 게 뭐였냐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나오면, 걔가 얘라는 거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그러면 이 방정식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요. 그치? 그래서 느낌상, 이 식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 되니까 혹시 이런 식이 나와도 요 좌변식 대신에 이 좌변을 갖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거 있죠? f 알파가 베타입니다 라는 의미는 선생님이 이해하기 좀 편하시라면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로 이해하시는 게 좀 낫다고 그랬죠. 나머지 정리의 개념. fx를 x-알파로 나누면 몫이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가 베타 이렇게 써지는 나머지 정리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의 핵심이 여기는 알파랑 여기는 베타 문자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서로 다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같아야지만 일관성을 가지고 문제를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베타를 알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혹은 여기는 알파를 베타로 바꿀 수 있는 방법. 근데 고민할 게 없는 게 위에서 정리가 돼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3. 근데 두 개씩이 나오죠. 베타 대신에 3 마이너스 알파. 그다음에 알파 대신에 3 마이너스 베타를 대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은 f 알파는 3 마이너스 알파로 바뀌겠죠. 그럼 당연히 f 베타는 3 마이너스 베타로 바뀔 겁니다. 근데 f도 보면 2차식이에요. 2차식인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 f라는 식을 fx를 x-알파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가 남아야 되잖아. 제가 나머지가 남으려면 뒤에 3-x를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 x에다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0이 되고 나머지가 3-알파 x 대체 알파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근데 x-알파만 나눠지는 게 아니고 x-베타로도 나눠지거든요. x-베타. 벌써 2차식이 됐어요. 더 이상 갖다 붙일 건 없습니다. 그리고 x 대신에 베타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고 여기 x 대신에 베타 집어넣으면 정확히 이 식이 나오거든요. 이 식이. 그렇죠? 됐나요? 빠뜨린 게 있습니다. 마지막. 얘는 어디다 써볼까요?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갔지만 그죠?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갔지만 2차 함계수가 얼마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얘는 아주 처음부터 2차 함계수가 1이라고 쭉 찍어줬지만 얘는 fx랑 여기 위에 있는 식이 서로 같은 식은 아니잖아요. 여기 2차 함계수가 1이라고 해서 여기 2차 함계수가 1이라고 장담 못한다는 얘기지. 그는 알파 베타를 가질 뿐이니까 이 앞에 이렇게 2차 함계수인 a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f0은 2라는 거는 이 a를 구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는 뜻이죠. 이제 숫자를 집어넣을게요. x에다 0 대입합니다. 그럼 f0 좌변은 2가 되고요. 우변은 0 대입하면 이식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식 대신에 이걸 이제 집어넣으시면 돼요. 요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집어넣으시고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 a, x에 0 대입하게 되면 플러스 3.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됐나요?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x가 fx가 된다. 뭐 이거 뭐 동량 처리도 괜찮고요. 어쨌든 f2 값만 구할 거니까 여기에다 x에다 2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x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여기 4 마이너스 2를 집어넣죠.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x에 2를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2 f의 값은 2가 된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맷은 좀 잘 익혀 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포맷은 좀 잘 익혀 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벌써 이 문제를 직접 설명드린 것만 해도 벌써 4-5번은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확실히 익히고 계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익히지 마시고. 503번 문제. 근데 이것도 우리 앞쪽에서 풀었던 교재에 있었던 문제죠. 여기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앞에 풀었던 교재에 있었던 문제예요. 이게 왜 유명하냐면 이게 예전에 모의고사 몇 년도였죠? 이게 모의고사 기출됐던 문제라 그때부터 뭐 각 교재마다 이 문제가 없는 교재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문제인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알파랍니다. 근데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돼야 돼요. 일단 근이 나왔으니까 무턱대고 대입해 봅니다. 알파 세제곱을 찾아야 되니까.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p 플러스 3은 0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파 세제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파 제곱만 남기고 나머지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이렇게. 그 이 식에다가 알파를 곱합니다. 그래야 알파 세제곱이 나오니까요. 그럼 p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3알파가 되는데 위에 보면 알파 제곱이 이러한 관계식으로 표현됐었죠. 이 알파 제곱 대신에 얘를 대입합니다. 그럼 p 알파 제곱자리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요. p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그럼 따라서 알파 세제곱은 분배하면요.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할게요. p 제곱 알파 마이너스 p 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3알파. 자, 여기를 알파가 있는 것과 알파가 없는 것을 모읍니다. 왜? 알파는 허수니까. 그죠? 허수 알파. 그러니까 알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모아요. p는 허수 아닌가요? p는 실수라고 되어 있네요. 결론은 알파가 붙어야 허수가 되고 알파가 없는 것들은 다 실수라는 뜻이에요. 그럼 모아보면 일단 실수부터 마이너스 p 제곱 마이너스 3p 플러스 그다음 알파가 있는 것 p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알파 이렇게 묶이죠. 근데 알파 세제곱이 실수랍니다. 이게 실수가 되려면 얘는 실수가 맞아요. 근데 여기 알파 곱했으니까 얘는 허수가 되겠죠. 따라서 얘가 실수가 되는 조건은 허수부 앞에 붙어있는 실수가 0이 되면 되겠네요. 0알파 그러면 이제 이거 없어지고 실수만 남을 테니까. 따라서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의 값이 0이 되고 이 알파 세제곱이 실수를 만들기 위한 p 조건이 이거고 그 p의 곱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괜히 p값 구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그 실수의 곱 p들의 곱은 마이너스 3 네, 이게 정답이 되죠. p값이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p1, p2 그러니까 알파 세제곱을 실수로 만드는 p값이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 곱이 근과 계수 관계로 그냥 바로 풀면 된다는 거죠. 괜히 이거 뭐 인수분해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문제가 바뀔 수도 있겠죠. 모든 실수의 곱이 아니고 모든 실수 p의 합. 그러면 그때는 합은 두 근을 더한 값인 1이 정답이 될 겁니다. 유명한 문제입니다.